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부영호텔의 건물 높이를 올리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법을 어겼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개발 사업에 일단 제동이 걸렸는데요. 제주도는 행정 절차를 다시 밟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들은 사업 승인이 원천 무효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문단지 해안에 허용되는 건물 높이를 5층에서 9층으로 높이면서 환경 영향평가 변경 절차를 생략한 것은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린 제주도 감사위원회.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개발 사업 승인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환경 영향평가를 위반했을 때 사업 승인이 유효한지에 대한 규정이 현행법에 없는 데다 건물 높이를 결정한 과정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건물 높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도록 한 뒤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협의를 드려야 되는 부분 사항이 있는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안 읽어봐가지고 했는데 요청 오게 되면은 저희가 검토해 나갈 겁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위법이 확인된 만큼 개발 사업 승인도 원천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승인 이후에 주상 전리대가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상황도 반영해 허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이미 정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절차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 절차 자체가 위법한,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계획 자체, 사업 승인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 때문에 취소가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환경단체는 호텔 부지를 도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제주도가 부영으로부터 부지를 다시 사들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환경 영향평가 협의 과정에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어제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라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자에 대한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수 부지사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콘도미니엄 축소 등 일부 조건이 권고사항으로 바뀐 것은 조례의 조건부 동의 취지에 맞지 않아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선이 1년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권의 잠룡으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국민이 부르면 출마할 수 있다며 어느 때보다도 대선 출마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재적 대선 주자로 꼽히는 시도지사들이 잇따라 초청된 중견 언론인 단체의 토론회. 마지막 주자로 나선 원희룡 지사는 국민이 필요로 한다는 확신이 선다면 언제든지 나서야 한다며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세계 경제가 재편되고 우리 사회의 갈등도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만큼 6개월, 1년 뒤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 상황들이 굳이 저를 필요로 할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가슴을 예민하게 해서 저는 지켜볼 생각이고요. 현재의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깨어 있겠다.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중국인 범죄와 관련해 무사증 제도 폐지는 반대하지만 중국 자본은 선별해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자본력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 그러한 그 중국 자본을 중국 자본이라는 이유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잘 걸러낼 것인가 그리고 잘 관리할 것인가인데 제2공항 주변을 개발해 주민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구상권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를 떠나가지고 우리 대승적인 차원에서 화합을 해서 가자. 왜냐하면 해군기지가 완공이 됐기 때문에 그런 입장인 것이고요. 한편 원 지사는 급속한 인구 증가로 제주가 위기와 기회를 함께 맞고 있다며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결하고 미래 가치와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독성이 강한 살균제인 공업용 포르말린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요. 넙치 양식장에서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항섭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한 야적장에 천으로 덮인 파란색 플라스틱 통이 가득합니다. 한쪽에는 빈 통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통 안에 들어있는 액체는 공업용 포르말린 6,000리터나 됩니다. 공업용 포르말린은 살균제나 방부제로 사용되지만 독성이 강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고 인체에 노출되면 사망할 수도 있는 독극물입니다. 경찰은 이 포르말린을 한 양식장에서 야적장에 숨겨뒀다는 첩보에 따라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독성이 약한 수산용 포르말린 대신 가격이 싸고 효과는 좋은 공업용 포르말린을 넙치 기생충 박멸용으로 사용해왔다는 겁니다. 해당 양식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제가 와서 이제 수사님을 다 지금 쓰니까 썼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사장님 인정하셨고 저희는 치즈는 안 쓰죠. 의혹이 제기되자 제주도도 현장 조사에 나섰고 도내 모든 양식장의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업용이다 뭐다 뭐 확실히 나오면요 그에 맞게 행정 지원을 뭐 배제한다거나 이때까지 또 행정 지원을 했던 거를 또 회수한다거나 그런 뭐 각종 조치가 있으니까요. 바로 나오면 바로 실행할 겁니다. 경찰은 야적장에서 발견된 공업용 포르말린의 성분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고 양식장 대표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중국인이 제주공항 철조망을 넘어 밀입국했다 붙잡혔습니다. 제주공항 경찰대에 따르면 그젯밤 10시쯤 중국 하얼빈에서 항공편으로 온 중국인 34살 왕모 씨가 비행기에서 내린 뒤 철조망을 넘어 달아났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승객 180명 가운데 1명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 작업을 벌였고 어제 오후 1시 반쯤 제주시 오라동에서 왕 씨를 검거했습니다. 왕 씨는 제주에서 불법 체류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네스코는 9년 전 제주 세계자연유산 등재 당시 도내 다른 지역들도 추가로 등재하도록 권고했는데요. 학술적 가치가 높은 화산 지형 4곳이 추가 등재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세계자연유산 추가 후보지로 먼저 제시된 곳은 제주시 한경면 수월봉과 차귀도입니다. 수월봉은 탈화산 연구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장소로 평가받고 있고 2개의 수성 화산이 겹쳐진 차귀도는 40년 넘게 무인도로 유지돼 미적 가치는 물론 보호 관리에도 수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수월봉 차기도는 일단 OUV 입증하는 데도 문제가 없거니와 이 보존 관리상의 문제도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는 일단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와 함께 이미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 검은오름 용암 동굴계와 연계된 상류 동굴군과 탄산염 동굴의 초기 생성 단계를 보여주는 한림읍 소천굴도 후보지로 제시됐습니다. 화산 지형 중에서 수성화산체와 용암동굴로 지정된 데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거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 중에서 그쪽을 부각시켜서 우리가 추가 확대 등재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후보지에 포함된 지역은 6.8제곱킬로미터, 현재 도내 세계유산 면적의 3% 규모입니다. 당초 후보지로 검토됐던 서귀포시 안덕면 용머리 해안은 주변 지역의 지나친 유원지화를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지금 새롭게 소천굴이라든지 수월봉 지역도 그냥 단순하게 기존과 같은 그런 관리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이제 관람객 수를 이제 제한한다든지 혹은 이제 다른 보존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지난 2년간 추가 등재를 신청한 8곳 가운데 유네스코가 승인한 지역은 6곳. 제주도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연말까지 후보지를 최종 확정한 뒤 등재 신청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허일승 부장판사는 부동산 시세 차익을 챙기기 위해 곶자왈을 무단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진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의 임야 5천여 제곱미터에 굴삭기를 동원해 평탄화 작업을 한 뒤
15개 필지로 쪼개 팔아 11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시정부청사와 대통령 관저,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한국전쟁 임시수도 부산의 기록물들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무려 1023일간 유지됐던 임시수도 부산의 흔적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MBC 황재실 기자입니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관계자들이 유엔공원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유엔군의 최초 국제 파병지였던 한국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묻혀있는 곳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정부 청사로 사용됐던 지금의 동아대 석당박물관, 이승만 대통령이 머물던 관저, 피란수도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국가기록원과 부산발전연구원이 찾아낸 임시수도 부산의 기록은 모두 22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그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물을 우선은 그 국무회의록, 그 다음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서 국민들에게 직접 방송했던 육필 원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세계유산은 불국사 석굴암과 창덕궁, 백제 역사유적지구 등 모두 12건입니다. 임시수도로 무려 1023일간 장기간 유지됐고 도시 규모를 훨씬 초과한 10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을 수용한 점은 세계 근현대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사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피란수도 부산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는 앞으로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기초가 된 그런 기간이 3년 동안의 부산에서의 피란수도였다고 봅니다. 부산시는 올해 안에 목록을 정리한 뒤 2020년 세계유산 등록을 위한 심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네, 오늘도 출근길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시간 전보다 많이 거치긴 했지만 북부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뿌연 방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차량 운행 시 시야 확보에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하늘은 대체로 흐린 모습인데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기의 질도 양호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비가 오겠고요. 예상되는 비양은 10에서 40mm가량으로 지역별 편차가 조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5도까지 내려가 다소 쌀쌀한데요. 낮에도 대체로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부 지역의 기온 19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그동안 낮에는 조금 더운 날씨를 보였던 남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17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22도에서 23도가 예상됩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산간에는 안개가 깔려 있는 곳이 많으니까요. 장거리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삼척도 먹구름이 잔뜩 낀 가운데 낮에도 대체로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늘까지는 천문조에 의해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만큼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김포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모습입니다. 네, 내일 시작된 비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으니까요. 주말 나들이 계획 있다면 최신 기상 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의 한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불이 나 내부 99제곱미터와 트랙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당시 창고 안에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선은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구 범장망어선 2척을 납포했습니다.
이들어서는 지난 15일부터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인 차귀도 남서쪽 130km 해상에 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침입한 뒤 조기와 갈치 등 3.7톤을 잡았다 해경에 납포됐습니다. 이사장 재공모 절차에 들어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서류 전형에서 지원자 19명 가운데 5명을 면접 대상자로 출연했습니다. 면접 대상자에는 제주 출신 3명과 도외 출신 2명이 포함됐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오늘 서울에서 면접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면접에서 후보자 3명을 가려내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최종 후보자 1명을 확정하게 됩니다. 강정은 전 제주도 교육감이 향년 8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강정은 전 교육감은 1988년 제7대 교육감에 이어 1992년에는 제8대 교육감이자 초대 민선 교육감을 역임했습니다. 강 전 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100% 급식을 실현했고 제주 장애 학생의 날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제주를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이 오늘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를 찾은 크루즈 관광객은 지난 2004년 700여 명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5만 명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62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오늘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환영 행사를 엽니다. 내년 5월에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20세 이하 월드컵 제주 패키지 입장권이 다음 달 1일부터 2달 동안 판매됩니다. 제주 패키지 입장권은 제주에서 열리는 조별 예선과 16강전 7경기를 모두 관람할 수 있고 내년 1월부터 판매되는 경기별 입장권보다 30% 할인됩니다. 입장권은 대회 홈페이지나 서귀포시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도청 종합민원실에서 살 수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